대학 동창 선아는 나의 친자매 같은 친구이다. 위로 언니들과 오빠 한 명이 있는 선아는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났다. 한반도에서 중국 연변 지역으로 이주한 대부분 교포는 40, 50년대를 전후하여 국적을 중국으로 변경했다. 기타 지역에 분산된 교포들은 더러 북한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선안의 가족은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북한 국적을 유지한 드문 케이스다. 위대 시절 선안은 전교에서 유일한 북한 국적의 대학생이었다. 그 점이 나한테는 낯설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했고 친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선아 또한 조상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한테 호기심을 품고 있었으리라. 당시 의대 88학번의 의학과 교포 학생은 모두 12명이었다. 연변지역 거주자가 9명, 장춘지역 거주자가 3명이었고 나와 선아는 장춘지역에 속했다. 나는 경상도 사투리를 썼고 선아는 국적은 북한이지만 나와 비슷한 억양을 갖고 있었다. 같은 모국어를 갖고 있는 민족은 다른 나라에서도 잘 뭉치는 것 같다. 비록 우리는 저마다 억양이 다르고 서로 다른 사투리를 쓰고 있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유대감으로 금방 친해졌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면서 의리를 지켰다. 선아는 한족들이 많은 동네에서 자라 한국어가 나보다 서툴렀고 나는 교포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자랐기에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유창했다. 내 고향은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이주한 교포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민속촌이다. 편의상 드문드문 중국어가 섞이긴 했어도 대부분 한국어로 소통한다. 선아는 어릴 때부터 한족들과 어울려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유창했다. 그런 그녀가 국적은 북한이고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 재미있는 것은 고향이 평안남도 강서군이라는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북한 국적이고 노동신문을 정기 구독하시며 수령님의 배지를 달고 정갈하게 손질이 잘 된 하얀 저고리에 발끝까지 내려오는 검정 치마를 입으신다는 것이다. 공부까지 전교 1등인 선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흥미로웠다.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눈물이 많은 게 흠이라면 흠일까만 하여간 선아는 그냥 바라만 보아도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친구였다. 눈물이 잘 고이는 그녀의 눈은 전설을 담고 있는 듯 오묘했다. 그에게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는 것은 선아를 알고 여학기가 지난 후였다. 선아가 나에게 마른 네잎클로버가 붙어있는 편지를 보여준 날, 나는 20살의 선아가 겪었던 아픔을 떨리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다. 선아에게는 대학 시험에 낙당하여 재수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선아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어 팽액을 당했다는 것이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고향에서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칼부림이 났었는데 선아의 남자친구가 싸움을 말리다가 불기에 혼이 되었다는 것이다. 네잎 클로버를 보는 선아의 눈에 눈물이 핑 돌 때부터 불길한 뭔가를 이식했으나 첫사랑을 비명에 보낸 사건을 겪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선아는 고이 보관하고 있었던 편지의 한 묶음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남자친구가 선아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죽은 후에 도착한 편지들도 있었다. 선아가 문상을 갔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유품이라면서 편지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같은 동네 사람끼리 벌어진 우발적 사고이기에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용서를 택했다고 한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편지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슴푸레한 기억에 의하면 만년필로 쓴 붉은 정자체의 중문 편지에는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열망, 체념과 고향의 쓸쓸한 풍경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 연소로 읽기에는 죽음의 충격이 너무 컸다. 클로버를 좋아해 늘 편지에 동봉해서 보낸다는 한 청년의 유서 같은 연애 편지를 나는 읽으면서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다. 선아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친자매보다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숙사동에 머물고 있었고 같은 학번이지만 한 반이 아니어서 매일 붙어 다니지는 않았다. 그래도 우리의 우정은 돈독했다. 과자 한 조각도 나눠 먹으려고 애썼다. 선아는 중국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독자라는 문예지와 대만 작가가 쓴 에세이집을 곧잘 나에게 선물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대만 작가들이 쓴 책은 출판되었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10대 때 내가 접한 우리말 서적은 아버지가 북한 무역상을 통해 어렵게 사들인 질 좋은 양장본의 북한 도서나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문해지, 일간신문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족, 만주족이 압도적으로 많은 장춘 지역의 교포 학생들 중에서 나는 우리말 서적의 혜택을 많이 본 편에 속한다. 무역을 하는 아버지 친구 덕분에 나는 북한 국적인 선화도 읽어보지 못한 북한 고전을 접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출판한 꽃 파는 처녀 등은 이야기 줄거리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연변자치주에서 번역 출판한 수호전, 춘향전 등 고전 명작들을 포함하여 어릴 때 우리말로 된 서적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독서를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이기도 했다. 책이 귀한 시대였다. 아버지는 문화대혁명 때 빼앗기거나 태워버린 책들도 많았다며 두고두고 아까워하셨다. 어록이나 외우던 질이 멸렬한 시대를 막 넘기고 아직도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는 나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독서였다. 나는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순수 우리말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미미하긴 했어도 그 독서 경험 덕분에 조부모님을 대신해 편지 쓰는 일은 나의 일이 되었다. 어찌어찌 연이 닿은 한국에 계신 친척들에게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막내 고모나 내가 주로 회신을 했다. 선아는 훌륭한 독자이고 청중이었다. 선아는 나더러 글을 써보라고 권유했다. 나 또한 선아를 만날 때마다 내가 쓴 편지를 읽어주고 독후감을 이야기하며 문학에 대한 희미한 꿈을 펼쳐나갔다. 조상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소녀, 조국이 북한이라는 소녀,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연민했으며 존중했고 부러워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사이였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중국에 가서 선아를 만났다.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에 긴 생머리를 헤어핀으로 고정한 그녀의 모습은 단아했다. 모 종합병원의 소아과에서 일하는 선아는 예전의 순수함을 아직도 상당 부분 간직하고 있었다.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움직임에는 프로페셔널한 의사의 노련함이 묻어났다. 나는 하얀 가운을 입은 선아가 참 멋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오기로 유지했을 국적을 끝내 중국 국적으로 변경하고 말았다면서 선아는 하하하 하고 웃었다. 역시 북한 국적이라던 선아의 남편은 국적을 변경했을까? 궁금했으나 묻지 않았다. 나 역시 3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 너랑 나랑은 같은 띠에 생일도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운명 공동체인가 봐. 우리는 무언의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비슷한 시점에 국적을 바꾸게 되는 운명. 내가 끝내 국적을 바꾼 이유를 물어보자 병원에서 주치의나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국적 때문에 불이익이 많았다고 한다. 학문 분야에서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선아에게는 차별이고 불공정한 대우였을 것이다. 내가 국적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선아는 굳이 묻지 않았다. 선아와 나에게는 유목민의 피가 흐른다. 나는 모른다. 다음 정착지는 어디가 될지. 얽매일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면 집착 같은 것도 없어진다. 나라와 땅을 잃은 조부모 세대는 농사지어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떠나는 게 운명이었고 지금의 우리 세대는 정서적 고향을 찾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언제나 새로운 곳에 뿌리내릴 준비를 한다. 덜컹거리는 운명의 수레바퀴. 오늘도 나는 길 위에 서 있다. 요즘은 한중관계가 패딩 모드를 타고 있다. 2017년 하반기 어느 시점이었나 중국은 미 칼빈슨호 항모가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며 한반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라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나는 선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가 중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기자도 잘 안 나온다고 하던데 이때 그녀가 벼락같이 문자를 보내왔다.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줘. 내가 보러 갈게.